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15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장미꽃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하지만 나는 쓸데없는 가시나무에 장미가 핀다는 것에 감사한다. 알퐁스 카. 네, 정말 저는 장미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장미꽃의 아름다움만 보고 또 이제 가시를 갖다 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만 보고 장미꽃을 또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시가 있다고 불평하지 말고 일단 멋진 장미꽃을 갖다가 보는 것에 더욱 감사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이쪽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이제 탁구 모임이 있어요. 은평구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탁구 모임이 있는데, 탁구 모임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제 지나가면 여기가 이제 필승부대 30사단 30기계화 보병사단 정문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기억을 해보았더니 감사 스마일이 2006년도에 이 부대 방문을 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으로부터 따지게 되면 거의 한 8년 전, 17, 8년 전에 이제 2006년도에 이곳을 갖다가 내부도 들어가서 보고 또 30기계화 보병사단을 갖다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쪽이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서울 숲을 갖다가 2배 이상 크기로 해서 이제 창릉 숲을 이제 만들 말 그대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정말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뒤에 또 망월산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이제 개발 계획을 갖다가 발표한 지가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아직 착공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또 감사스마일TV 애청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또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도 있고, 또 창릉 3기 신도시에 내 집 마련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또 창릉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또 새로운 소식들 나오게 되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 전에 오늘 내 자산을 지키고 불릴 투자 노하우 감사스마일 이벤트 2024년 대한민국 재테크 트렌드, 많은 분들이 또 정말 이 책을 갖다 받기 위해서 이벤트 신청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이벤트 발표를 갖다 하지 않고 그냥 방송에다 하지 않고 하려다가 일단은 그래도 원앤원북스에서 이렇게 저에게 협찬을 해주시는 부분도 정말 감사하고, 보시는 것처럼 조회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조회수를 늘리고 싶은 마음보다는 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책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희망을 하고, 분명한 거는 작년 이맘때 분위기와, 그러니까 작년 1년 전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가 완전 또 다르고, 또 작년 12월 달 분위기하고 지금 방송일 기준 3월 15일 기준은 너무너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해야 된다라는 이거 저는 항상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 또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쌀 때 내 집 마련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이걸 장만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남들이 움직이기 전에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움직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 책을 갖다 중간중간 읽다 보니까 또 내가 또 미처 몰랐던 부분을 상당히 또 많이 알게 됐고, 이 책을 통해서 또 제가 또 발췌를 해서 또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또 인사이트를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해도 일단 노출되는 거는 얼마 안 되고, 또 제가 또 이 이벤트를 하면서 제가 또 느꼈던 거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구나. 다음부터는 내가 책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책의 내용은 이렇다 하는 것들도 컨텐츠로 담아도 많은 사람들이 또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서로 좀 길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우연찮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또 감사스마일이 이벤트를 하는 또 그런 것들도 많이 또 들어올 거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또 나눠 드리면서 또 제가 협찬받는 품목들은
제가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및 구독자분들께 정말 다 되돌려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본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박진우 기자님의 단독 기사입니다. 13년 만에 드디어 수색 DMC역 개발 탄력받는다. 이 이유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최근에 수색 등산 뉴타운에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실거래가 너무너무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이승민 대표랑 전화통화를 또 하면서도 느꼈던 거지만 이번 주에 또 은평구의 또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또 만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여쭤보았더니 또 빌라 시장도 조금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급매 위주로 지금 거래가 되지만 제가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에 있는 은평구에 있는 빌라가 매도가 되면 그렇다고 하면 그 매도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매도자들은 일단 빌라를 매도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파트로 뭐 향동이라든지 덕은이라든지 이래서 화정행신 쪽으로 이렇게 또 옮겨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또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뭐 제가 수색 DMC역은 개발을 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드렸었고 실제적으로 수색 등산 뉴타운을 제가 작년부터 컨텐츠로 좀 많이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상암 DMC가 상암이 앞으로 더 커질 건데 이 DMC역이라든지 수색역 일대가 가만히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작년부터 이제 수색 등산 뉴타운에 대해서 또 특히 이승민 대표 DMC 파인시티 자이 쪽으로 해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말 제 예상대로 이렇게 수색 DMC역이 지금 개발을 할 것 같다. 가시화가 지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서울시가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DMC역과 수색역 일대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높여가지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중심 업무지구로 지금 개발을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금 갖고 일단 개발을 해 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곳을 오피스 중심의 고층 복합단지로 개발하고 남북을 잇는 지하차로라든지 보행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고요. 2011년도에 DMC역 복합개발과 인근 롯데몰 개발 계획이 나온 지 13년 만입니다. 수색 일대 개발이 탄력받게 됐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내부 정보가 어느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서 먼저 지금 3월 초부터 움직였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설 명절 지나고 수색 등산 뉴타운에 갭을 끼고 사람들이 매수를 갖다가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그때는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색 등산 뉴타운에 갭을 끼고 또 급매가 아닌 급매 수준인데도 거래가 되는 것을 보면서 갭 비용도 물론 적은 거는 4억이고 많은 것은 5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적지 않은 비용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수요자들도 물론 매수를 다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주택에서 갈아타기 하시는 수요라든지 또 지방에 있는 투자자들이 일단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수색 등산 뉴타운을 갖다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었고 실제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또 눈여겨봤던 거는 파인시티 자이라든지 센트럴 자이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제 이 수색 등산 뉴타운에 있는 지금 아파트들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제가 이승민 대표님에게만 물어본 게 아니라 또 다른 부동산 대표님들에게도 물어봤더니 실제로 지금 계약이 되고 있다라는 팩트를 다시 한번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13일 업계에 따르게 되면 서울시에서 수색 DMC역 복합개발의 밑그림을 담은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DMC역에서 수색역까지 1.5km 구간에 걸쳐가지고 수색 차량기지가 지금 들어서 있는데 다른 곳보다 지상철 폭이 넓다 보니까 은평구 수색 등산 뉴타운과 마포구 상암동이 남북으로 약 한 300m 단절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토끼굴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토끼굴을 아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상암에 이제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 다니시겠지만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좀 단절되어 있다라고 지금 밖에 보이질 않고 차량으로 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제 수색 차량 기지를 고양시 덕은동 개발 제한 구역으로 옮기고 남북을 이어가지고 상암동 일대 생활권을 재구성할 방침으로 지금 일단 수색로 261 일대 24만 5천 제곱미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산업이 밀집한 업무지구와 컨벤션 시설로 지금 이렇게 지금 탈바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인 코에레일이 민간 사업자와 함께 만나가지고 지금 3조 5천억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기간은 조금 이제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2031년까지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전체 부지는 자연 녹지 지역에서 일반 상업, 중심 사업 지역으로 이루어진 8개 구역으로 나뉘고요. 각 구역을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하면서 개별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현재 자연 녹지 지역인 수색역, 복합역사 남쪽 구역은 일반 상업 지역으로 해가지고 종상향하고 또 법적 상한 용적률을 800%까지 열어두기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주변 아파트가 많은 만큼 주거보다는 업무 시설에 지금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움직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호재들이 나오고 나면 이제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남들보다 이런 발표 나기 전에 움직이는 게 너무 그러니까 좋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또 이야기 드렸지만, 어찌됐든 간에 감사스마일 예상대로 일단 수색 수색 및 DMC역 복합 개발이 지금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이제 추진할 계획을 어느 정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개발을 해 나간다고 하면 이제 수색 차량 기지를 갖다 옮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고양시하고 잘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고양시 현천동 항공대에서 이제 고도 제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초고층 건축은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논의가 아마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첫 임기 때인 2011년 이곳에 일단 청사진을 밝혔는데, 일단 정말 시간이 한 13년 지난 이후에 지금 2024년에 이 계획이 조금 현실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색역 DMC역 복합개발 사업도 롯데그룹 측에서 이제 사전 협상 방식으로 제안했지만, 일단 건설 경기 안 좋아가지고 유보된 것으로 지금 안다라고 지금 했지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코레일과 힘을 모아가지고 일단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분이 이제 카페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이게 수색 상함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향동이라든지 더군지구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꼭 제 입으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당연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색 증산 뉴타운은 더더욱 좋아지는 거고, 또 증산 4구역, 5구역도 좋아지는 건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조금만 이따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어찌됐든 믿질 않는 분들이 더 많고,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걸 더, 아침에 제가 장미꽃을 보는 게 아니라 가시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것들을 갖다가 뭐 집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비트코인을 사거나 이런 것들 하게 될 경우에 다 리스크를 안고 해야 됩니다. 리스크가 없이 빤하게,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높은 수익률을 바라볼 수가 없고, 우리가 적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안전하게 돼지 저금통에다 넣어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돼지 저금통도 리스크가 있죠. 그걸 누가 가져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은행도 파산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리스크가 없는 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조그만한 리스크는 다 있다. 그러나 리스크를 갖다 내가 극복하고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깨우치고 인사이트로 해서 이걸 얻어낸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보다는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내가 사전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수색역, DMC역 이런 복합 개발 사업이 저는 작년에도 될 것이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저는 어떻게 또 보았냐면, 제가 지도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지도를 딱 보시게 되면, 이 오른쪽에 이제 용산이 있잖아요.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있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왼쪽 편에 이제 상암이 있고, 그리고 그 왼쪽 편에 이제 고향 3기 신도시가 있고, 그 왼쪽 편에는 이제 덕은 있고 일산 동구 서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접근성으로 따지게 되면 상암 DMC가 서울하고도 접근성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강하고도 껴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2호선으로 해가지고 합정해서 또 강남을 또 순환할 수가 있고, 그리고 6호선이 있다 보니까, 공항철도도 있다 보니까 서울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으로 또 접근하기도 너무 좋은 입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상암 DMC가 지금 다들 미디어 콘텐츠 산업으로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IT가 지금 이쪽에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고, 또 IT 업체들이 물론 많은 서울시의 주요 지역도 많이 선호하겠지만, 홍대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 상암 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인력을 갖다가 많이 확보하는 그 오너 입장에서 이쪽으로 만약에 사업체를 옮겨 놓으면 젊은 그 IT 인재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이 상암동의 그런 미래 가치. 그러다 보니까 이 상암동 바로 맞은편에 있는 수색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토끼굴로 다니고 있는, 하지만 그래도 수색 등산 뉴타운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구나라고 제가 예상을 했고, 추가적으로 또 제가 알았던 소식 하나 이야기 드리면, 증산 5구역이 지금 이제 일반 분양가랑 조합원 분양가 어느 정도 지금 가시가 어느 정도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조합원 분양가는 8억 초반, 그다음에 일반 분양가는 11억에서 12억.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파이시티 자이가 만약에 수행역 개발을 하거나, 예를 들어 파이시티 자이뿐만 아니라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라든지 DMC 아트폴의 자이라든지 이런 쪽은 신축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12억에서 13억이 결코 비싸게 저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 지금 일반 분양이 12억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수색 등산 뉴타운이 84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11억대나 12억대, 조금 더 그렇다면 13억대라도 매수해도 충분히 나쁘지 않고, 더 나가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있을 이 덕은이라든지 향동도 지금 여기도 이제 10억이 다 넘어가거든요. 아직까지 향동은 이제 8억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개발해 나간다고 하면 과연 향동이 8억에 머물러 있을까요? 8억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개발을 해서 이제 가셔야 된다라고 하고 공사가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앞자리가 이제 바뀌겠죠. 뭐 12억, 13억이 아니라 한 15억 정도 올라갈 것 같고, 덕은도 마찬가지로 한 12억, 13억 따라갈 것 같고, 그러면 향동은 10억대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동산을 갖다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그 3호선 라인으로 또 말씀드리면, 경희궁 자이가 18억에서 20억이거든요. 그리고 홍제 쪽이 한 15억에서, 그다음 녹번역이 13억에서 15억 사이고, 그다음에 은평 자이가 이제 은평 그 스카이뷰 자이가 이제 한 10억에서 12억 선 되어 있고, 지축이 지금 이제 10억에서 12억 선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 보고, 또 이제 이쪽에 원흥역이라든지 삼성역 쪽은 아직 10억은 넘지는 않았는데 8억에서 9억선을 보면서, 경희궁자이가 20억이 넘어가면 녹번역도 그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은평타운도 올라가게 되고, 당연히 지축도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덕은이랑 저는 이제 덕양구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곳이 덕은하고 지축하고 향동하고, 제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암이라든지 DMC 수색역 및 DMC역 이쪽으로 이제 개발해 나간다는 이 소식 때문에라도 앞으로 이제 수색 등산 뉴타운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이 내 자산을 지키고 불릴 투자 노하우라는 게 저는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상암동에 있는 구축에 있는 아파트들도 당연히 여기가 개발해 나가면 올라가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더 신축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DMC 센트럴 자이가 있는데 여기가 14억 6천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가 한창 잘 나갈 때는 17억까지 여기가 지금 말 그대로 전고점을 갖다 찍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이쪽에 만약에 여기가 개발해 나간다고 하면 수행력이 뭐 지하될 수도 있고, 이쪽에 이제 복합 환승센터가 또 올 것이고, 상암하고도 도보로도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아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12억이 비싼 금액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트폴의 자이라든지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라든지 그다음에 DMC 뭐 SK뷰 아이파크폴에 전부 다 임장을 해 보시고, 뭐 저에게 와서 사실한 말씀 저는 안 드립니다. 본인들이 직접 임장해 보시고, 수색 등산 뉴타운이 과연 이 DMC역이라든지 수행역 복합 개발해 나간다고 할 경우에 과연 어떠한 그런 미래 가치가 있을 것인지, 2030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2024년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일단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스마일이 일단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또 코레일 부지가 또 이전을 해 나간다고 하면 또 고양시 협조가 필요한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정말 이런 기피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고양시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메가시티 서울로 가서 말 그대로 덕은도 서울이 되는 거고 향동도 서울이 돼야지만 이런 차별을 덜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뭐 저에게 욕을 하시는 분들, 뭐 오해를 하시는 분들 시간이 지나시면 저의 진심을 또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못한다는 말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의 그런 진심 어린 이야기라든지 또 조언을 갖다가 듣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시간도 내시고 비용도 지불하시면 저를 만나서 이야기 드릴 수 있다. 저를 만나서 정말 제가 진솔한 상담까지 다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동산 현장에 한 14년을 있다 보니까 제가 군대 생활도 11년을 했고 이제 부동산도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이 시간을 한결같이 그 분야에만 있다고 보면 전문가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흐름이라든지 이 시장의 분위기는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노하우도 어느 정도는 제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TV를 시청하시는 찐팬분들이라든지 애청자분들은 제 이야기를 좀 귀를 좀 열어주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행복 가득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